자, 이어서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입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의 지도를 아주 현대 지도와 유사하게 잘 만들었던 김정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김정호라고 하는 건데, 대동요 지도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있죠. 네, 현실적인 고통, 갖은 탄압이 좀 많았잖아요. 뭐 척자라고 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고자 분투하는 인간의 고뇌와 집념까지 요걸 나타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어디입니까? 이 현실의 고통인데 이 소망과 어떤 그 집념을 나타낼 때 저녁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작품에 보면 저녁바다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생각에 좀 잠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잠기는 김정호의 모습, 저녁바다의 모습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의 나는 시적 화자인 김정호를 가리킵니다.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시에서의 나는 시적 화자 그 자신이었지만 여기서는 김정호가 시적 화자이겠죠. 그래서 나를 쫓아온 눈발이라고 하는 것은 눈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련과 고뇌 또는 어떤 소외의 현실, 아무도 자신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걸 몰라요. 소외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새 여기서 그쳐라고 하는 건데, 저녁바다 바라본다고 그랬죠? 여기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는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닷가인데 공간적 배경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가볍게 제시를 했고요. 1년에서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하는 부분인데, 자, 어둠 덮인에서 이쪽이라고 했어요. 어둠 덮인 이쪽은 부정적인 현실, 이 눈발과 마찬가지로 이 어둠도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1번,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김정호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죠. 결국 딸도 죽게 돼요. 지도 제작을 하다가 결국 몰려서 딸도 죽게 되죠. 그래서 바다 끝까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 능선들과 헤어진다, 그 다음에 바다 끝까지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 또는 막막한 현실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다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즉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시련과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표현.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어들이 굉장히 많을까요? 검은 구름대도요. 검은 구름대도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소재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야, 끝이 없네요. 눈발도 내려, 어둠도 내려, 검은 구름대가 있어.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죠.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하는 부분입니다. 자, 헛디뎌 아득히 헤맨 날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김정호의 삶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지도를 제작하느라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해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닌 거죠. 떠돔으로 좀 간단히 줄일게요. 떠돌아다닌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부분인가요? 바람도 시련과 고난이네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어들이 많죠? 그래서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옷자락에 와 붙고예요. 옷자락에 와 붙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객전도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뭔가 시련과 고난의 생각, 추억들이겠죠.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람을 매개로 외부 풍경과 내면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표현입니다. 바람을 매개체로 해서 외부의 경치와 바닷가죠. 외부 풍경은 바다예요. 바다와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이죠. 어떤 소외와 고독감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리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소외와 고뇌의 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지금, 네,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다음, 스치는 소매 끝마다, 네, 바람이 소매 끝에 스치는 거죠. 툭툭 수평선 끊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툭툭, 예, 음성상징어죠. 네, 의태어입니다. 툭툭, 그죠? 음성상징어. 네, 의태어를 사용해서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수평선이 과연 끊어져서 사라질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바람이 저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제 불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불고 소매는 펄럭거리고, 예, 수평선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적 화자의, 예, 김정호죠. 네, 소외와 고뇌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외 고뇌 현실을 드러내는 요 계기가 뭐다? 바로 바닷가에서 감상을 하고 있죠. 네, 바닷가 풍경을 감상을 하면서 뭐를 느낀다고요? 나의 어떤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발이 내리는 것처럼, 어둠이 내리는 것처럼, 네, 나의 삶은 너무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회상을 하는 거죠. 지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걸 나타내요. 다음, 이연으로 넘어갑시다. 이연으로 넘어가서,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자,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번진 피얼룩도, 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버선발에 아주 피가 물드는 거죠. 저렇게 좁은 바다에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아이고, 자, 얘기해볼까요? 자,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네, 감추면에서 요렇게 한번 좀 끊어볼게요. 네, 요렇게 끊어보면 요 사이에서 도치법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앞에 1년의 그 바람이 이어지는데, 자, 1년의 끝을 2년에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받으며 연결한 건데, 네,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죠. 네, 바람이, 네, 사라지는 것을 이어받은 건데, 그 중에서, 네, 여기에서 또 표현법이 뭐다? 도치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요 앞뒤가 서로 뒤바뀌었어요. 네, 서술어가 맨 앞에 있어서 도치법, 이 도치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주목해서 봐라, 강조하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상 흐린 웃음소리인가요? 요건 좀 세무칠까요? 네, 세상 흐린 웃음소리는 요거는, 네, 화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이겠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해석한다면 요거는 조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거죠.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바람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사라진다는 바람이 사라지는 것도 표현을 하지만 의식과 감정의 소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이어서 여러 가지 집념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3번입니다. 집념이 사라지는 거죠. 집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내가 지도를 완성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꺾이는 마음이에요. 요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자, 꺾이는 마음인데,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해진 발바닥의, 근데 무슨 간발에 번진 피얼룩도 해서 요 의 다음에 요 무슨 간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요 부분은 여기 요렇게 발바닥에 여기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두 행사에서는 행간걸침이 사용이 되고 있죠. 행간걸침의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거는 같은 말로 행가리 표현이라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행가리 표현을 통해서 뭐를 한다? 의미 강조해요.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띄어서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끌고 왔던 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김정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
바로 요거겠죠. 자, 사랑. 네, 동그라미 칠까요? 자, 사랑은 두 가지로 크게 뭡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거 소멸된 것을 의미해요.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일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념이 사라지는 것, 요게 첫 번째고요. 일념이 사라지는 것. 두 번째, 네,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소멸된 것. 미련, 인간의 정서, 고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게 1번이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지도를 완성하려는 의지겠죠. 그래서 요 사랑은 다시 한번 해석하면 네, 요 정도로 좀 뽑아서 쓸까요? 2번 해석,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요 사랑은 대동요 지도를 네, 완성하겠다는 의지예요. 완성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랑,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번진 피올록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고통스러웠을 거야. 와, 아팠겠네요. 그래서 피올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칠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삶의 고통인데 이것도 번호는 3번으로 붙여야 되겠죠. 요게 네, 일념 사라졌죠. 그 다음에 네, 사랑 사라졌죠. 네, 피올록도 네, 사라졌는데 이것은 삶의 고통도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사라진 것, 네, 요것을 정리하면 저기 키워도 네, 일념이 사라졌어요. 지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어요. 내 삶에 대한 고통, 내 피올록도 사라져 가요. 고통도 이제 못 느낀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내적 고뇌가 크다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전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지느냐 여기까지 좀 끊어서 볼게요. 물론 이연이긴 하지만 여기를 좀 끊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공간까지 여기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이 전반부죠. 전반부 두 행이에요. 네, 전반부 두 개 행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네, 육체적 고통과 함께 내적 고뇌를 겪고 있죠. 그래서 전반부는 시적 화자의 어떤 육체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내적 갈등, 내적 고뇌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네, 후반부죠. 네, 여기 절반을 끄는 요 부분에서 네, 후반부 3, 4행입니다. 후반부 3, 4행에서는 파도로서 풀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한마디로 고단한 삶을 네, 고달픈 걸로 할까요? 고달픈 네, 삶을 네,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나타나고 있죠.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나 열정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지도에 대한 사랑도 사라졌고 고통도 사라져가.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어. 이런 내용이죠. 내려놓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폐선된 목선 하나. 자, 폐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선된 목선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배예요. 속된 말로 버려진 배인데 그래서 화자의 고독한 내면이죠. 그래서 이 폐선된 목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독한 내면이겠죠.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폐선된 목선. 즉 이제 쓸모없어져서 버려진 그 나무배에 하나 덩그랗게 뜬 모래벌에는 그죠? 네, 모래벌에는 무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언가 죽고 있는데, 자, 남루한 아이들인데, 자, 무언가 죽고 있는이에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좀 동그라미 쭉 해볼까요? 무언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즉,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즉,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지만 지도를 완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자 아이들 몇 명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자식이겠죠. 그래서 자식들을 네,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자식을 떠올리는
계기가 바로 그 무언가를 줍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렇게 힘없는 아이들도 무언가를 줍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어떤 절망감, 갈등이나 내면적 허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풍경으로 인해서 각성을 하게 되죠. 외부의 풍경, 아이들. 그래서 외부의 풍경은 패선과 아이들이 그죠? 패선과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비록 현실은 부정적이에요. 패선된 목소는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면서도 부정적인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를 줍고 있다는 것이 그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다시 다듬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패선이죠. 패선을 보면 내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무언가를 줍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좀 아픈 글이기는 하네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3년으로 좀 넘어가죠. 마지막 3년으로 넘어가서 요 정도인가요? 자, 3년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황량한 바닷가 풍경을 보면서 내려놓고 싶었던 김정호.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를 줍고 있어. 나 포기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년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년입니다. 자, 3년에선 구분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서 이 바다 쪽으로 뻗은 육지가 바로 구분갑이에요. 그래서 꺾여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해서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목소리겠죠. 내면적인 목소리는 바로 뭡니까? 부정적 현실이라고 써놓을게요. 부정적인 또는 시련과 고난의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도 지도 완성이라고 하는 대동의지로 지도 완성의 어떤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 완성의 의지가 바로 그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소리는 지도 완성의 의지에 해당되는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둡고 외진 길목이에요. 요거는 가난이죠. 가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자식 두어 던져놓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좀 있네요. 그래서 자식 두어 던져놓고는 가장으로서 가장의 어떤 책임감과 그것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이 지금 언급된 걸로 봐야 되겠죠. 다음,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그래서 별빛이죠. 동그라미 들어갈게요. 별빛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목표일 겁니다. 의지, 목표, 희망으로 환해지던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밤도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별빛에 환해지던 평생 마음 앞으로 뛰어올려서 평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별빛이죠. 그래서 원관념은 평생의 마음, 그 다음에 별빛은 평생의 마음의 보조관념인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그 의지예요. 그 의지를 안으로 밖으로 띄워 올렸었는데 그래서 환해지던 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과거 회상이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은 다시 한번 요거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었던 긍정적인 과거였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는 넘어갈까요?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인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인광. 자, 요건데,
인간만큼이니까 요거 직유법이네요. 여기요.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해서 인광이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인광 단어도 좀 체크하는데 직유법입니다. 인광. 네, 단어 뜻 좀 체크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걸 좀 해석해 볼까요? 네, 그래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이라고 봐야 돼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뭐 1, 2, 3, 4번 깔아서 작품 골라봐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바닷가를 보면서 시련과 고난 내려놓고 싶은 그런 것도 계속 생각했다가 또 과거도 회상을 했다가 그리고 가족도 보고 싶어졌다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하는 건데 네, 등불 알겠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해서 등불, 희망이에요. 앞에서 있었던 별빛과 같은 거죠. 그래서 희망 더 안 써도 될 것 같고 등불, 네. 별빛과 같은 긍정적인 시호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인가? 네, 돛배 한 척, 네, 네모칸 쳐볼게요. 자, 돛배 한 척은 네, 화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요거 돛배 한 척은 네, 현실적 고난을 감내하며 소망을 이루기에 소망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돛배 한 척은 네, 화자의 어떤 그 의지일 거예요. 네,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화자의 의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그 의지.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요거 다른 말로 네, 나에게 뭡니까? 네, 주어진 어떤 운명이겠죠.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요. 네, 소명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돛배 한 척이죠.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이겠네요. 그래서 3번은 요점으로 당겨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시적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는 객관적 네, 상관물.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소명의식과 의지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족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어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로 해도 되겠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소명의식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김정호의 내면적인 갈등과 그 다음에 고뇌, 그 다음에 지도를 완성하겠노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혼재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한다면 시적 화자를 원관념으로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인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시어, 시어의 대립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